영화 어바웃 타임의 주인공 팀은 집안 내력으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팀이 성년이 되던 날 그의 아버지는 이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알려주며 묻습니다. 넌 뭘 하고 싶니? 고민하던 팀은 이렇게 답합니다. 전 그 능력으로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팀의 아버지는 아들의 그리 원대하지 않은 소원에 실망한 듯 겨우? 라고 물었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왕이면 덜 후회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당신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다시 돌아온 방송 야심한 밤 코스모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 라디오 진행을 맡은 피처 에디터 김가혜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코스모 라디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쩌다 보니 이해도 하게 됐습니다. 이달은 본격 유혹 시즌인 12월을 맞아 유혹의 기술을 테마로 코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코너가 있는지 코스모폴리탄 편집팀의 출근 5일차인 어시스턴트 구자민양이 소개하겠습니다. 자민양. 네. 1부는 남자들은 정말 그런지 남자들의 심리를 알아보는 남잔 정말 그래? 2부는 그린라이트인 줄만 알았는데 끝내 그린라이트가 켜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사연들을 모은 그린라이트로 바꿔줘. 3부는 본격적으로 유혹의 기술을 배워보는 시간 언니에게 물어봐입니다. 오늘도 독자들의 연애 고민 상담을 함께해줄 남녀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국내 최초 여성 픽업 아티스트 나비님, 국내 최초 남성 뷰티 에디터 황민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코스모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비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픽업 아티스트 나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덜 후회하고 더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들을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황민영 기자님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 매거진에서 뷰티 에디터를 지냈는데 아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게리뷰티 그 남자라고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뷰티 스페셜리스트 황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방송 듣는 분 중에는 픽업 아티스트란 말 자체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픽업 아티스트는 어떤 직업인 건가요? 사실은 픽업 아티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진지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어는 사실 미국에서 온 단어이고 미국에서 이제 픽업과 그 다음에 아티스트, 픽업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그리고 아티스트라는 사실 예술가보다는 기술자라는 두 개의 단어를 혼합해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혹자들은 대중에 가르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혹하는 기술인 것 같은데 저 황민영 기자님은 처음 섭외를 의뢰드렸을 때 여성 픽업 아티스트가 등장하실 거라는 얘기에 좀 굉장히 신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픽업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온 방송에서 남자분들이 몇 분 제가 뵀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시청자 입장에서 봤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제가 나 같은 남자 입장에서는 썩 괜찮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로지 여자를 어떻게 하면 정말 꼬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얘기하신 분들만 봐서 저는 여성분이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꼬시는 건가? 사실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치 않은 직업이라서. 네네. 좀 부정적인 느낌도 없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이 직업을 좀 처음에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직업 처음 선택한 게 8년쯤 전인데 그때는 아직 한국의 어떤 픽업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인식하지도 못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을 때 우연히 8년 전에 픽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분을 알게 되면서 사람이 사람을 유혹할 수 있고 또 매혹의 기술이라는 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술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이 거기에 흥미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 뒤로 실제로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리학 중에서 대인 매력이라는 How to Attract People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서 네. 좀 한국 여자들을 위해서 유혹의 기술을 얘기해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소개팅 프로는 아니지만 좀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황민영 기자님은 여성 픽업 아티스트 나비님을 처음 보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좀 어리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경험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뵀을 때는 굉장히 몇 좀 살 정도 보이세요?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었죠. 네, 이런 나이를 질문은 사실 묻는. 여자들이 팩트입니다. 많이 있어서. 근데 제가 30대 중반이거든요.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한 20대 후반이나 이제 막 갓 30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에요. 전 88 올림픽 때 구구단 자유였습니다. 아, 그렇게 노출하시는군요. 나이를 그쯤으로. 네. 저는 그때 2학년이었는데 구구단의 모델이었었거든요. 88 올림픽 때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네네. 초등학교 2학년 때 보통 구구단을 외우죠. 근데 제가 좀 느렸어요. 나비 작가님은 황민영 기자님 인상이 어떠신가요? 딱 여자로 봤을 때, 이 남자는 어떤 타입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봄 같은 타입이랄까. 봄, 예, 봄의 네. 느낌. 스프링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래서 이거는 전에 잠깐 인터뷰할 때 얘기해 드렸듯이 그 사람마다 계절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봄의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한테 어필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좀 더 따뜻하고 자상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사람들이 거부감을 좀 덜 드러내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계에서 아이돌들이 봄 컬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봄 컬러를 갖고 있는 아이돌 중에 누가 있죠? 뭐 아이유도 봄 컬러 갖고 있고요. 네네. 설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귀엽고 상큼한 이미지를 가진 아이돌들이 대부분 봄 컬러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호감형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좀 유순한 느낌의. 예, 그 각각의 계절마다 각각의 고유한 매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봄은 보통 내추럴니스라고 해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어울리기 좋고 그리고 쉽게 뭐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저는 가을 컬러를 갖고 계세요. 왠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피부색이나 눈동자 색깔과 네. 그리고 입술 색깔, 머리카락 색깔처럼 갖고 있는 컬러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우리도 뭐 핑크색 곰을 보면 귀여운 느낌이 들듯이 그 네네. 이제 어떤 느낌인 거고 또 어떤 호피 무늬를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강렬함. 근데 가을 컬러들은 아우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우라라는 그 매력 애티튜드의 특징은 실제로 이목구비가 아름답거나 그리고 뭐 몸매가 뛰어나거나 하는 객관적인 가치 이외에 그 네. 사람이 뭔가 특별할 거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뭔가 가치가 있어 보여요. 왠지 저 사람하고 알고 지내고 싶다. 그리고 저 사람이 왠지 멋있어 보인다. 약간 이런 포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갖고 있어요. 그 작가님은 계절의 이미지에서 나쁜 점도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좀 좋은 점만 말씀해 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봄은 좀 가볍고 사람들이 약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만한, 처음에 네. 특히 남자가 봄을 갖고 태어날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약간 귀여운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래 집단에서 약간 왕초 노릇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가을 컬러들은 어렸을 때 노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컬러 맞습니다. 자체가 원숙하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매력을 더할 제 거예요. 나이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 찾아가려면 좀 먼 것 같아요. 좀 더 있어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함부로 하시는 경향이.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황민영 기자님은 뷰티 전문가로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네. 오늘 이 코너에 왜 나오셨을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보다 제가 더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해 기자가 뭐 사실 한 통화로 흔쾌히 수락을 할 정도로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부터 사실 여자들하고만 지내왔었거든요. 과도 패션 디자인에 전공을 했고. 저도 디자인 전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이렇게 좁혀져 가는군요. 저는 산업 디자인. 그래서 학교 때도 계속 여자친구들의 이제 연애 상담을 해줬고, 회사 생활할 때도 저는 남자랑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 한 15년 동안 여자들의 연애 상담을
상담을 도맡아 했으니까 아마 오늘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 작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많이. 그 남자 기자로서 여자들한테 이제 뷰티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과 남자 입장에서 여자들한테 연애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힘든가요? 사실 연애 상담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뷰티는 제가 어느 정도 신뢰도를 쌓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면 수긍을 하고 그렇게 따라와요. 근데 연애는 100번 얘기해도 알겠다고 하고 절대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니까 그렇죠. 네. 보람도 별로 없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두 분 소개를 여기까지 마치고 나름의 분위기도 아까보다 좀 덜 서먹해진 것 같으니 본격적으로 좀 코너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야심한 밤 코스모 라디오 1부 코너명은 남잔 정말 그래?입니다. 남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깨거나 굳혀보는 시간인데요. 코스모 독자들이 평소 남자들은 정말 그럴까? 라고 궁금했던 내용들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어시스턴트 구자민양이 이제 질문을 읽으면 황민영 기자님이 남자 입장을 대변해서 그래 또는 안 그래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비 작가님 역시 황민영 기자님이 답변에 동감하시면 그래 아니면 안 그래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질문이 끝난 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는 정말 예쁘면 장땡인가요? 그래. 안 그래. 남자들은 정말 오빠 소리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나요? 안 그래. 안 그래. 남자들은 정말 좋아하는 여자는 헷갈리게 하지 않나요? 그래. 그래. 남자들은 정말 첫사랑을 잊지 못하나요? 안 그래. 안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정말 여자친구의 민낯이나 뱃살이 사랑스러운가요? 안 그래. 역시 안 그래요. 남자들은 좋아하면 자꾸 만지고 싶나요? 그래. 반드시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정말 낮에는 조신하고 밤에는 섹시한 여자를 좋아하나요? 그래.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정말 애정지수와 연락하는 횟수가 비례하나요? 그래. 그래. 남자들은 정말 SNS에 남은 전 여친의 흔적을 몰라서 안 지우는 건가요? 안 그래. 안 그래. 남자들은 정말 술 잘 먹는 여자를 내 여자와 남의 여자로 구분해서 생각하나요? 그래. 그래. 남자들은 정말 헌신적인 여자한테 쉽게 질리나요? 안 그래. 안 그래. 남자들은 정말 나이가 들수록 결혼하고 싶은 여자보다 결혼해도 될 만한 여자를 찾나요? 그래. 사실 반반인데 그래 쪽에 가깝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나비 작가님이 보시기에 황민영 기자님의 답변은 보통 남자에 가깝나요? 아니면 좀 들어보니 보통 남자랑은 조금 다른가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질문 중에 4개는 확실히 답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케이스에 따라 4대 6이나 뭐 3대 7의 경우가 있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제 황민영 기자님 말씀은 30대 보통 남자에 해당하는 질문이 맞습니다. 20대와 30대가 헌신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뭐 연락이라던가 그다음에 적극적 표현이라던가 해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좀 다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번 질문은 네. 말해볼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정말 예쁘면 장땡인가요? 근데 장땡은 아니고 네. 그냥 뭐 한 3,8광.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띵은 와야 됩니다. 네. 마음에 그러니까 싫진 않아야 돼요. 아, 그렇죠.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외모가 싫으면 거의 그 여자를 선택한 남자는 없는데 단지 이런 건 있어요. 80% 외모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고 뭐 100%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80%의 여자가 더 성격이 좋고 자기에게 먼저 더 잘해주고 혹은 이런 얘기까지 뭐 잠자리까지 네네. 먼저 가졌는데 잘 맞는다. 이럴 네. 경우에는 그 여자한테 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남자들의 질문이 무조건 첫 질문이 예뻐니까요. 네. 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딘가는 뭐 병원에 갔다 왔는데 뭐 거기 간호사 예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해서 이거 너무 원초적인 얘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질문 남자들은 정말 오빠 소리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나요?는 좀 답변이 의외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다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이 됐을 때 후배가 처음 이제 들어온 거죠. 후배가 처음 들어오고 남중남고를 나와서 여자애들한테 오빠란 소리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저 다 해줬어요. 정말 2학년 때 후배들 숙제 같은 것도 다 코치해주고 네. 밥도 진짜 뭐 매일 애들이 먹고 싶다는 거 사주고 네. 진짜 좋은 호구였죠, 제가. 저는 남자들이 오빠라는 단어에 약하다는 거를 대표적으로 그 한예슬 씨가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남성 패널과 뭐 진행자들이 녹아내리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강한가? 일단 뭐 예쁘면 장대니까 1번도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애교도 많고 하니까 아, 오빠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예슬 씨를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눈앞에서 저한테 그냥 물론 저를 마주보고 하긴 했지 저한테 한 건 아니었지만 들었는데 녹던가요? 네. 네, 그 여기에는 그런 함정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동생이 없는 남자일수록 오빠 소리를 매우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이상하게도 여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상대방을 더 좋아하고 기뻐할 것 같은데 주고 돌봐주는 쪽이 기쁨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남자들은. 근데 문제는 누가 오빠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문제. 그게 정말 이제 함정이죠. 사실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모든 걸 다 해주면 버릇이 나빠진다라는 걸 남자들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점점 오빠라는 소리에 여자들의 애교에 처음에는 알고도 속아주다가 나중엔 안 속아줍니다. 어따 대고 약간 이런 거는 요게 또 이런 네. 그 아까 여동생이 없는 남자들이 약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그런 것 같네요. 왜 서울 남자들은 사투리를 쓰는 여자를 보면 되게 귀여워하는데 그쵸. 막상 그 지역 남자들은 되게 질색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익숙하지 있겠네요. 않은 거에 약간 좀 혹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정말 좋아하는 여자는 헷갈리게 하지 않나요? 네, 제 주변 친구들 봐도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어떻게든 빨리 결론을 짓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근데 왜 요즘에 남자들이 가면 갈수록 소심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 남자처럼 네 나랑 밥 먹자, 뭐 사귀자, 자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찔러보다가 심지어는 뭐 카톡 같은 대화로 물어본다 했지? 메신저로 물어본다 했지? 굉장히 좀 소극적인 방식이라서 그래서 더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남자는 여자보다 밀고 당기는 거에 조금 더 약해서 처음에 물론 경험이 많은 남자들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어장관리를 안 하고 자기 여자친구를 정말 찾는 남자라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빨리 클리어하려고 합니다. 관계를 빨리 정립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게 여력의 문제예요. 20대는 사랑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한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100이라면 30대 남자들은 일에 뭐 60% 정도, 가족의 이제 한 10% 정도, 뭐 친구의 10% 정도 나눠서 사실은 사랑이 20대보다는 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여력을 여자한테 쓰는데 이 여자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이제 사실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재미있는 걸로 그 제 책에 보면 사랑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첫인상으로 남자에게 아 여자다 이쁘네 라는 느낌을 주는 어텐션 그 다음에 너무 여성적인 관계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고 가치를 보여주고 막 친밀감을 쌓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게 30대 남자를 낭만적 사랑에 빠뜨리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감정들을 끌어와서 얘랑은 뜨거운 연애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30대는 그게 좀 많이 잃어버려 있거든요. 아, 연애세포가 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너를 보니 다시 가슴이 뛴다 이런 네. 느낌. 그리고 실제로 재미있는 건 남자들이 사랑에 깨졌을 때 여자보다 훨씬 더 아파합니다.
되게 치유가 더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자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대체제가 적은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헤어져도 같이 친구랑 뭐 롯데월드도 갈 수 있고 영화도 보러 갈 수 있고 꽃꽂이도 뭐 하고 엄마랑 찜질방도 가고 뭐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는데 사실 남자는 여자친구가 없으면 그런 관계들을 박탈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든지 네네. 뭐 하면서 풀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실제로 남녀관계 안에서 남자가 열정이 좀 더 크고 애착이 강하다 보니 헤어지면 사실 더 아파요. 그래서 남자들이 사실 마음을 더 닫고 무서워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랑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남자들이 헤어지고 나서 그때는 막상 슬픈지도 잘 모르는 여자들은 너무 그 슬픔에 크게 빠질 때가 나오는데 남자들은 좀 서서히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빈자리를. 네, 맞습니다. 그 4번 질문은 참 여자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얘기죠. 남자들은 정말 첫사랑을 잊지 못하나요? 저도 만나는 남자마다 물어보거든요. 첫사랑 누구였어? 아니, 그러니까 그의 첫사랑이 왠지 지금의 사랑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영향을 주기는 했는데 좀 다른 방향이긴 했죠. 그 첫 번째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일방적으로 채이고 제가 힘들 때 지금 와이프가 옆에서 이렇게 다독여주다가 저희는 사랑이 시작된 경우거든요. 네네네. 그 부인분이 어쨌든 스토리를 아니까 좀 걸고 넘어지시진 않나요? 가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얘기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별로 생각이 안 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꼭 첫사랑 얘기를 하면.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가요? 이런 거는? 근데 진짜 저도 항상 남자들한테 자주 물어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은 아주 여기에서 자유로워졌는데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왠지 첫사랑의 여자를 내가 이겨내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요. 마음이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물어본 풀은 몇백 명이 됩니다. 풀이 네. 커요. 근데 네. 정말 반반이에요.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남자가 있고 그리고 첫사랑을 잊지는 못하는데 그리워하진 않는 남자가 있고 그리고 첫사랑을 뭐 기억하면 후회하는 남자가 있고 어쨌든 처음으로 다가왔던 열정이었기 때문에 단지 다 기억은 하는데 그거를 다시 살려내고 싶은지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려내지 못하는 걸도 뭐 대부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남자의 첫사랑이 누구였고 어떤 여자를 만났었는지. 아, 저는 얼굴까지 너무 궁금해요. 저랑 너무 반대의 사람일지 아니면 뭔가 비슷한 맥락이 있을지. 저는 좀 비슷비슷한 남자들을 만났었거든요. 네, 알게 되면 개운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판도라의 상자로. 그러면 남자들은 정말 여자친구의 민낯이나 뱃살이 사랑스러운가요? 귀엽다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귀여운 거랑 사랑스러운 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민낯은 네. 좋아요. 민낯은 너무 뭐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은데 사실 뱃살은 그냥 서로 빨리 제거해야 되는 악인 것 같아요. 민낯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는 게 좀 덜 놀랄까요, 남자들이? 그거는 민낯과 화장의 갭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 제자 중에 한 명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언니, 제 단점까지 사랑해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 남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왜냐? 부모와 친구라도 단점이 보이면 그 사람이 싫습니다. 단점까지 사랑해줄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단점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의 민낯이나 뱃살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날씬한 걸 더 좋아합니다. 참아내는 거군요. 그리고 그 네. 참아내는 기간이 한때예요. 도파민 곡선이 떨어지면 사라집니다. 귀엽지도 않은. 아, 저거 어디다 갖다 버렸으면 좋겠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와이프가 살이 쪄서 뭐 네. 집에 들어가기 심지어 그 싫은 남편도 있어요. 그리고 뭐 무릎 나온 추리닝에 머리 부시시하게 있는 거 보기 싫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남자들도 실제 아. 많습니다. 반성하게 되네요. 남자들은 정말 좋아하면 자꾸 만지고 싶나요? 근데 다 만지고 싶지 않나요? 웬만하면? 네. 그러니까 좋아하면 만지고 싶나요? 그러니까 가끔씩 응. 옛날에 그러니까 예전에 연애할 때는 좀 헷갈렸어요. 내가 그냥 단순히 스킨십이 좋은 건지 얘가 좋아서 내가 스킨십을 좋아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이프랑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오빠는 내가 좋은 거야, 스킨십이 좋은 거야. 근데 아, 그래. 여자들은 다 그게 궁금한 네, 것 그렇게 같아요.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그때까지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스킨십이 좋은 건지 얘가 좋은 건지. 근데
좋으니까 스킨십이 좋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약간 서로 편한? 지금까지 8년을 거의 10년을 만났는데 이제 와서 스킨십이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모르겠다. 무라이츠다. 아무튼 저도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잘 모르겠어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이게 목적인지 대상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 네, 사실 한마디 첨언해도 될까요? 네네네. 사랑과 성적 독점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반드시 스킨십을 하고 싶고, 재미있는 거는 스킨십을 원하는 남자일수록 오히려 더 선수가 아닙니다. 여자들은 얘네 내 몸 때문에 만나는 거야 하고 사실은 인생에 한두 번쯤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남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네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쵸. 근데 사실은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고 못 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남자일수록 사실은 더 귀여운 편이에요. 하수군요. 진짜 선수들은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여자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절대 몸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 쪽에서 달려들게 만드는 자진 납세하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선수들입니다. 진짜 너무 공감되는 이성적인 거 말인 아니에요? 것 같아요. 그래요? 주변에 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아니, 제가 선수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하수란 얘기죠? 너무 그대로 티가 나는. 재밌어요. 남자들은 정말 낮에는 조신하고 밤에는 섹시한 여자를 좋아하나요? 뭐 단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조 밤색? 근데 사실 네. 제 주변에는 이런 여성분보다 그냥 하루 종일 섹시한 여자를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이거 진짜 반반이에요. 제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라고 하는 남자는 왜? 라고 물어보면 낮에도 섹시한 게 좋아서 라고 하거든요. 아니 왜 그런 거죠. 낮에도 섹시하다면 그건 사실 그런 거죠. 남들 눈에도 다 섹시한 그게 싫은 거 아닐까요? 그 얘기가 아닐까요? 그것보다는 약간 좀 변신하는 그러니까 색다른 매력이 있는 여자를 더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조신이 약간 걸려가지고 낮에는 청순? 살짝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낮에 조신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는 자기 여자의 소유욕 때문에 남들이 내 여자한테 작업 걸 확률을 낮추고 그리고 내 여자를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른 남자들이 섹시한 여자를 보면 어떤 상상을 하는지 100% 다 알아요. 그렇죠. 내 여자가 그 상상의 대상이 사실 되고 싶지 않은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낮에는 조신하고 둘이 있을 때는 좀 더 야하고 뻔뻔하고 섹시하게 원하는 것 같아요. 과시욕이 있는 남자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자기 여자친구가 이렇게 섹시하다 누군가 쳐다보면 그래 뭐 그런데 이렇게 섹시한 여자는 내 여자다 약간 이런 남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친구 사이에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자기만 에피소드를 알고 있고 술자리에서 에피소드를 좀 더 많이 꺼내놓는 여자는 스쳐 지나가는 그렇죠. 즐기는 여자의 경우가 많아요. 좀 감추려고 하는 본능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합니다. 그게 제일 강한 게 이제 아랍인들이잖아요. 그렇죠. 히잡 딱 씌워버리는. 그렇죠. 남자들은 정말 애정지수와 연락하는 횟수가 비례하나요? 저 이거 좀 약간 속상해요. 제가 연애할 때 하루에 한 통 전화를 이끄는데 3년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네. 남편분.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남자들도 그 남자 너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밤새 술을 먹고 있어도 전화가 안 오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늘 싸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 그랬던 분이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뭐 3, 4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통 이끄는데 거의 그 투쟁의 가정이었는데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맹점이었죠.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근데 연락 지수가 그 사람 안에서 판단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사실 누가 쓰다 버린 남자를 주워서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엄마 모태솔로라도 엄마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과거 여자친구 흔적도 남아 있고. 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친구랑 비교하면 반드시 마음이 정신이 산란해지게 됩니다. 네네. 그 사람이 초기에 하는 빈도랑 빈도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그 사람 안에서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 정말 반반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툴어서 연락을 못하는 남자도 있고 그리고 일이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는 인생에 한 번쯤은 워커홀릭에 반드시 빠지는데 그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최대한 표현한다고 했는데 여자는 과거 남자가 정말 자상해서 이거 점점 아무리 해도 성이 안 차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조금 대답이 의외였는데 남자들은 정말 SNS에 남은 전 여친의 흔적을 몰라서 안 지우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 자체가 약간 좀 안 맞는 게 그 흔적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무의미한 것 같아요. 헤어진 다음부터는 그 흔적 자체가 자기한테는 무의미한. 그러니까 여자들은 헤어지고 나면 그거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다음 여자친구 너무 화가 나는데 보통 남자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진짜 기억이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 한창 이제 싸이월드가 인기일 때 첫 번째 연애를 해서 되게 그게 많았었어요. 흔적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게 인기가 오래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쵸, 예. 인기가 없어질 때부터 이제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이월드 가봤냐고 해서 가보니까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거를 저도 모르게 와이프가 이제 연애할 당시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그거를 다 그제서야 지워버리고. 네네네. 그래서 저도 좀 뒷조사를 하려고 민용피가 있는지 봤는데 죽어도 없다고. 근데 저한테는 없다고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귀찮아서 안 지우는 경우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남자들은 정말 술 잘 먹는 여자를 내 여자와 남의 여자로 구분해서 생각하나요? 이건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그거는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술은 반반이 갈려요. 남자가 술을 싫어하면 술 잘 먹고 즐기는 여자 싫어합니다. 네. 남자가 좀 사교 생활에 술을 자주 대하고 술을 좀 좋아하는 남자는 적당히 술 맞춰주는 여자를 사실 좋아하거든요. 담배에 많은 안 피는 게 좋다라고 다들 사실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술 센 여자를 이상형으로 두는 남자는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술 약한 여자를 또 이상형으로 두는 남자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저도 술을 막 못 마시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이프가 술 취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제가 먼저 취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저보다 술이 센 거겠죠. 어떤 주사를 갖고 계시죠? 저는 자요, 술 마시면. 네, 잘 주무십니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남자들은 정말 헌신적인 여자한테 쉽게 질리나요? 왜 연애의 기술 이런 거 할 때 왜 남자한테 매달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한다는 걸 티내면 이 남자가 나한테 질릴까? 막 이런 것들. 근데 헌신적이어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타이밍에 약간 그런 게 겹쳐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또 헌신과 집착이 또 경계가 또 있고. 이게 사실은 여자들이 헤어지고 나서 그 말에 너무 많이 끌려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근데 실제로 그 말은 틀렸어요. 헌신해서 헌신짝 되는 게 아니고 관계의 가치가 떨어지는 행동들을 해서 사실은 버려지는 겁니다. 남자한테 헌신하는 게 아니고 집착과 불신으로 이어지는 행동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대가 원하는 걸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것. 예를 들어 남자는 칭찬과 격려를 원하는데 여자는 계속 밥 먹었어? 아파? 약 먹어. 너 어디 있어? 아니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여자들이 원하는 그런 관심이나 애정 같은 것만 준다면 사실은 감정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칭찬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 항상. 늘. 남자는 늘. 아, 그래요? 전 늘 하면 약간 가식적인 느낌 아닌가요? 그때 늘 해달라고도 잘 안 해주던데.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대우를 좀 해달라고. 황가장. 네, 근데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한마디 월급 이렇게 가져왔을 때 수고했어. 약간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계좌이체를 해도 되는데 사실 돈을 와이프가 관리를 하니까 네네. 일부러 뽑아갔어요. 이렇게 은행 가서 월급을 뽑아서 이렇게 직접 건네주고. 네, 통닭도 사가시죠. 네. 그래서 그때 한마디 듣는 게 저를 정말 이렇게 한 달의 피로가 약간 좀 풀리게 하는 그런 그 게 있는 것 정도예요. 같아요. 정말. 그 정도. 남자들은 정말 단순한 것 같긴 해요. 그런 면을 보면. 그래서 사실 남자들이 여자든 남자든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주는 게 남자가 여자한테 이뻐요. 너무 이쁘다. 다리가 오늘 눈이 오늘 너무 예쁘다. 손이 예쁘다.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찬미라고 그쵸. 하는데요. 자기가 그런 찬미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남자들이 그런 칭찬을 많이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한테 그렇게 칭찬을 하면 엄청난 이제 희열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남자들은 정말 나이가 들수록 결혼하고 싶은 여자보다 결혼해도 될 만한 여자이지 않나요? 조건을 본다는 그렇죠. 얘기인 점점 거죠? 계산적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낭비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시간에 더 이상 낭비를.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 나이가 들수록의 기준을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결혼도 자기 인생 전체에 있어서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이런 거를 찾기 전에 애초부터 시작부터 약간 결혼을 해도 될 만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사업 파트너?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근데 어렸을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성숙한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자들은 왠지 그렇잖아요. 똑같이 선을 나갔는데 자기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선을 나가놓고 그 남자가 뭐 이렇게 뭔가 물어보면 조건 따지는 거 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낭만이 없다고 생각하고 좀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모순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남자들은 정말 그런 마음인지 남자들의 마음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너명은 그린라이트로 바꿔줘. 왠지 예감이 좋았던 그와의 만남. 하지만 끝내 그린라이트는 켜지지 않은 코스모 독자들의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왜 그린라이트가 켜지지 않았는지, 애초에 그린라이트는 켜질 상황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어느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NG였던 건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연 주신 분과 직접 통화도 할 예정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남자 역할을 황민영 기자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목, 취중진담 같은 소리. 27세 박모양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는 실로 오랜만에 소개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났던 그 남자는 처음엔 제 이상형이 아니었지만 2번 만나고 3번 만날수록 매력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그에게 빠졌던 걸로 기억해요. 그 남자는 굉장히 자상했는데 같이 식사를 하러 가면 꼭 의자를 뒤로 빼줬어요. 메뉴를 고르다가도 제가 먹고 싶어하는 게 있다면 자기도 먹고 싶다면 꼭 하나를 더 시키곤 했고요. 대화를 할 때면 항상 제 눈을 지그시 바라봐 주었죠. 그동안 그런 남자를 못 만나봐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참 좋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도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소개팅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뒤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는 동안 누가 보면 그 사람과 저는 이미 사귀는 사이로 보였을 거예요. 그 남자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제 주위 친구들도 남친 탄생 일보 직전이라며 호들갑을 떨면서 축하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한 달이 지나도록 저에게 사귀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귀는 듯 사귀지 않으면서 썸만 길어지니까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왜 사귀자는 말을 안 하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했더니 그냥 제가 먼저 사귀자고 말을 하라더라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 저를 좋아하는 게 확실하다면서요. 그래서 타이밍을 엿보다가 그 남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어요. 그 남자도 흔쾌히 오케이를 했고 저는 저희 둘만 있을 수 있는 술집으로 갔죠. 방 있는 술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살짝 치기가 올라야 말하기 쉬울 것 같아서 술을 한 잔씩 2잔씩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헐, 그 남자가 저보다 주량이 약한 거예요. 저는 아직 끄떡 없었는데 말이죠. 혀가 살짝 꼬이면서 실실 웃던 그는 여느 때처럼 저의 눈 지그시 바라보더니 저기 나 할 말이 있는데. 와, 정말 발연기. 뭐지? 자기가 먼저 고백하는 건가? 네네, 얘기해요. 뭐든 얘기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얘기해요. 저기 무릎 좀 베고 누워도 돼요? 네, 무릎이요? 그래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바로 제 무릎이에요. 무릎을 베고 누워 절절한 고백을 하나 싶어 저는 당장 무릎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대로 새근새근 잠이 들어버렸어요. 저는 그 남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한참을 더 있었고요. 잠든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뭔지 모를 묘한 느낌이 들었고 술을 조금만 덜 마셨더라면 사귀자고 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냥 하루 이틀 뒤로 미뤄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기분 좋게 그 남자에게 연락해서 어제의 기억 나냐고 했더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보다 술을 잘 마셔서 놀랐다는 둥, 원래 그렇게 술을 잘 마시냐는 둥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취해서 무릎을 베고 있었던 게 부끄러운 거구나 싶어서 그러려니 넘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도 뜸하게 오고 뭔가 예전 분위기가 아닌 느낌이었어요.
너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어봐도 내가 뭘 이렇게 나오니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 꺼져가던 그린라이트를 켜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좀 허무하네요. 되게 분위기가 뭔가 타고 올랐는데 두 분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사실 여자랑 남자랑 하나 조금 틀린 점이, 남자는 목표를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연애를 할 때. 그래서 어떤 걸, 과업들을 할 때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목표, 언제 어디. 그래서 목표가 있어서 사실은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실망하거나 기대가 깨지게 되면 타임아웃, 종료가 옵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건 이런 거예요. 클럽에서 만난 여자는 남자들이 쟤는 3일 이런 타임아웃을 만들어 놓고, 뭐 소개팅에서 만난 과 후배는 6개월, 7개월, 1년 정도면 저 정도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자는 그런 모래시계를 갖고 있질 않아요. 몸속 안에. 근데 일단은 모래시계가 끝났어요. 이 상황은. 네. 뭐 아마 스킨십,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일단은 자기보다 술을 잘 먹는 여자를 싫어서, 보수적인 남자일 경우 그것 네네. 때문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만 했다는 거는, 남자가 어떤 특정한 기질, 세로토닌 기질이라고 저희는 불러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조건을 약간 따져보고 자기랑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맞춰보고 사귀는 타입인데, 마지막에 그 부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사실은 스킨십 때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남자분이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썸을 타는 관계에 있을 때, 이 여자가 자기한테도 특별한지 안 특별한지를 이상하게 그 작은 스킨십 같은 거를 하면서 이렇게 확신을 갖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무릎을 벨 정도로의 스킨십, 어떻게 보면 되게 발전된 스킨십이잖아요.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사소한 거 하나만으로도 얘는 내 짝이 아니구나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느낌만으로.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표현하면 품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느낌이 오면 사실 남자가 타임아웃을 딱 시켜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당황해요. 왜냐하면 여자는 그 스킨십을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파트너를 선택하는. 네, 남자는 네, 네. 신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나버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불씨가 정말 이렇게 막 타오르려고 하다가도 그게 없다고 생각되면 그냥 아예 물을 부어버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호감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입을 맞췄을 때 또 별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있고 하죠. 뭐 그것도 그렇고, 스킨십, 그러니까 약간 욕망이라는 거는 갖고 싶을 때 더 생기는 건데, 먼저 너무 무릎을 너무 쉽게 줬죠. 무릎 여기 있어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뭐 사실은 이렇게 그 스킨십은 살짝씩 밀어내면서 주는, 사실은 게 필요해요. 밀당이 뭐 연애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좀 더 잘했으면 타임아웃을 약간 연장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지난번 녹음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취중 진담은 사실 김동률 씨의 노래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로맨틱하고. 취중 진담이 있나요? 취중 진담은 나 너 싫어 이러는 게 취중 진담 아닌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처음에 욕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더 많이 봐가지고 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취중 진담은. 그렇죠. 그럼 그렇죠. 자기가 기억을 못해서 더 좋게 포장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좀 자기도 마음이 좀 있었던 사람이 약간 스킨십을 하고 이러면 이게 진짜 되게 좋은 느낌인가 보다 하는데, 저도 술 취해서 뭔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술 취해서 진담할 정도면 평상시에 티가 다 납니다. 술 취해서 용기를 가질 게 아니고. 네, 평상시에 다 티 납니다. 그러면 아까 나비 작가님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약간 좀 스킨십에도 약간 밀당이 있었다면 그 타임아웃을 좀 미룰 수 있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좀 아쉬운 게 있으신가요? 혹시 이 여자분의 행동 중에? 너무 그 다음날
그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본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아니요. 그 다음날 사실 적극적으로 물어본 건 전혀 잘못한 행동이 아니에요. 남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매력이 확 떨어지거나 하진 않는데 제가 사실은 가장 이 사연만 딱 글만 읽었을 때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사실 술과 스킨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가 술을 마시자고 남자가 아니 여자분이 먼저 네네. 제안을 하셨군요. 남자가 네네. 술을 마시자고 했을 때 오케이를 하는 경우는 남자들은 최소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본능이 살짝 더 올라오는데 남자가 여자랑 특히 데이트했던 여자랑 단둘이 있을 때는 마음속에 애정, 에로틱한 본능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살짝 위로 올라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서 딱 꺾였던 거라 사실 그 포인트가 저기고 뭐 먼저 연락을 했다거나 먼저 네네.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밀당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먼저 전화하면 안 돼 이런 거. 예. 그렇군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참 조용히 있었던 구자민 양. 목이 잠겼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엄청 귀여워요. 외모도 엄청 귀여우시네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 넌 그저 매너였니? 안녕하세요. 서초구에 거주하는 25살 취준생입니다. 토익 학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학원은 수업이 끝나고 무조건 그룹 스터디를 했는데요. 저희 그룹은 저와 제 친구 둘만 여자였고 나머지 4명은 전부 남자였죠. 다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그런지 다른 그룹에 비해 유독 저희 스터디 그룹이 사이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서로 장난도 잘 치고 어느새 밥도 같이 먹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저보다 2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키는 좀 작지만 얼굴은 이민호 스타일? 아무튼 좀 잘생긴 외모 때문인지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 한 달 동안 수업을 듣고 종강 파티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1차로 고기를 먹고 2차로 호프집에 가서 술을 진탕 마셨어요.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인지 제가 제 주량보다 오버를 해서 마신 거예요. 사람들은 3차로 노래방에 가자며 신나하는데 저는 세상이 빙빙 돌더라고요. 노래방에 들어가자 울렁거림은 더 심해졌어요. 무념무상으로 눈을 감고 소파에 기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민호 닮은 오빠가 자기 손으로 제 머리를 받쳐주더라고요. 안 닮았기만 해봐. 귓속말로 속이 많이 안 좋아? 라고 물으면서요. 고개를 끄덕이니 자기 무릎을 탁탁 치며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 아무 남자 무릎 빼는 여자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이지 토할 것만 같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누워있자 싶어서 무릎을 베고 누웠는데 오빠의 손이 제 얼굴로 쓱 다가오더니 살포시 제 귀를 덮어주는 거 있죠. 제가 시끄러워하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너무 꽉 막지도 않고 헐겁지도 않은 그 적당한 누르기란. 솔직히 그 오빠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처음엔 잘생긴 외모 때문에 호감을 갖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들 친해지면서 그런 감정 없이 그냥 아는 오빠 동생으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남들 다 노는데 옆에서 절 챙겨주는 걸 보니 처음에 그 호감이 마구마구 솟아나면서 다시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오빠가 날 좋아하고 있었나 생각이 들면서 내심 흐뭇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다음 날부터였어요. 전 전날에 두근거리는 감정으로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장은 너무 시크하더라고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다정다감해도 되지 않나 싶었지만 오빠는 평상시와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제가 은근히 그 전날 일을 말하면서 떠봐도 어제 뭐? 별일 없지 않았어? 크크 라고 답장이 오는 거 있죠. 아니 그 전날 사람을 그렇게 설레게 해놓고서 자기 혼자 아무 일이 없었던 게 말이 되나요? 솔직히 그 정도로 챙겨준 건 저한테 마음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어쩜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렇게까지 챙겨주다니 이 오빠는 정말 저에게 그린라이트가 아니었던 건가요? 띠로리. 직접 사연 보내신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잘해서 읽으신 것 같아요. 정말 본인. 전 지금 이게 거슬리는 게 또 무릎이에요. 이번엔 근데 진짜 그린라이트를 킬 게 아니고 적색 경보를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가 보통이 아니지 않나요? 정말 사연 주신 분 말대로 이민호 씨를 닮았다면
본인이 잘생긴 걸 알고 악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이민호 씨 안 닮았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여자분이 너무 남자한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100m 이민호, 100m 이민호.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대학교 때 약간 이런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후배들 이민호였다고요? 아니요. 왜 그랬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이제 후배들이 막 이제 오빠 이러니까 너무 그 흥에 겨워서 모든 후배들한테 굉장히 친절한 선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무릎을 쉽게 내주진 않았지만 좀 사소한 친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얘네들을 내가 보다듬어주고 챙겨주고 싶다라는 쉬운 오빠. 네, 네. 정말 쉬운 네. 오빠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사소한 행동들이 후배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적이 좀 있어요. 몇 번 있었는데 있죠, 이것도 있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남자는 이 경우는 아마 이 여성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를 의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무릎까지는 저도 그러려니 하는데 귀 덮어준 거는 사실 연인 사이에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의미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가요? 자상한 남자 스타일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자한테 원래 다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같이 해줘야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통 내추럴이라고 하고 주변에 여자가 많을 경우에 마치 여자들 중에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택배 기사 아저씨한테 감사합니다 눈웃음 치는 여자. 근데 택배 기사 아저씨는 마음이 설렙니다. 그리고 밑에 편의점 청년한테 거스름돈 감사합니다 물건 사면서 인사하면서 손을 살짝 스치는 여자. 편의점 직원은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남자들이 보통 거꾸로 또 여자 내추럴들한테 많이 속죠. 그런 그렇죠. 케이스예요 보면. 그리고 저는 이민호라는 단어가 너무 거슬려서 이게 대체 누구의 착각인 건지 여자분의 착각인 건지 남자분의 착각인 건지.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서스럼없이 스킨십을 한다는 거는 기존에 여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크게 거부감을 하거나 막 그러니까요.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뜻이라서 웬만큼은 생겼을 거예요. 어디다 대고 이래요? 뭐 이런 게 없고. 그런 경험을 이제 하면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용인해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 웬만큼은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무릎을 탁탁 쳤을 때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치워 막 이런 걸 당했으면 더러워 막 이런 그러니까 귀 이렇게 덮으면 비켜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남자가 일방적으로 좀 저는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가 너무 나쁜 남자로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한테 마음이 있었다면 조금 더 지능적으로 뭔가 기술을 쓸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될까요? 작가님 혹시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여자가 남자한테요? 이 여자분이 남자한테 마음이 좀 있었으니까 그 똑같은 상황에서 길이 덮어주는데 뭐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소셜 그룹 내에서 그리고 보니까 술도 먹고 같이 노는 케이스긴 한데 네. 그 여자로 보였으면 이미 뭔가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는 네.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건데 남자들은 가끔씩 여자가 아니었던 여자를 여자로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가 보통 굉장히 여성적인 라인을 드러낸다던가 외모적으로 여성미가 혹 느껴질 때나 혹은 스킨십 타이밍이에요. 스킨십이 보통 떨어진 스킨십, 아이 컨택이 강하게 일어날 때나 아니면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남자의 특정 부위가 있어요. 네. 뭐 허벅지라던가 팔이라던가 손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스쳤을 때.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스킨십을 했더라면 약간의 가능성이 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귀를 이렇게 덮어주셨을 때 뭐 되게 귀에서 되게 종소리가 들렸을 텐데 되게 안타깝네요. 귀를 덮어주었을 때 약간 돌려서 뭐 아. 숨을 약간 느끼게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일어나는 척하면서 허벅지를 살짝 만진다던가 약간의 그런 섹슈얼한 텐션을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들으셨죠? 다음번엔 이렇게 놓치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저 가능하다면 코스모 홈페이지에 이민호 닮은 오빠 사진 좀 비공개로 올려주시면. 근데 하나 주의하실 점은 그 스킨십이 온 거는 관심 정도를 시작하는 정도입니다. 그걸로 해서 뭔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약간 여자인가? 라는 느낌을 주는. 오히려 이분이 너무 빨리 혼자 이렇게 달아올랐다가 혼자 식으신 것 같아요. 약간 양은님리 같은. 그럴 수도 있죠.
그 분위기가 또 그렇게 가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연입니다. 제목, 사랑이 꽃피는 대장정. 안녕하세요. 26살 일산 사는 회사원 이모양입니다. 이건 제가 22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창 스펙을 쌓는다며 이런저런 대외활동에 모두 지원서를 냈을 때였는데요. 그러다가 발견한 국토대장정. 언젠가는 꼭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라 냉큼 지원서를 냈고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국토대장정을 떠나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배낭을 메고 발걸음도 가볍게 룰루랄라 출발했어요. 근데 웬걸?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저는 눈앞이 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이하의 저질 체력과 생각보다 드넓은 우리나라 국토에 앙심을 품으며 중도포기라는 네 글자가 저를 유혹할 때쯤 제 옆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많이 힘들어?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어? 이리 줘봐. 네? 뭘요? 손 이리 달라고.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얼떨결에 내민 손을 덥석 잡은 조장 오빠는 그 이후로 항상 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면 오빠는 바닥이 더럽다면 자기 무릎에 저를 앉혔고 물을 마시거나 뭘 먹게 돼도 항상 저부터 챙겨주곤 했었죠. 다른 사람들이 둘이 사겨? 라고 하며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꼭 제 볼을 꼬집거나 목을 팔로 감싸거나 하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서로 꽁냥꽁냥한 시간을 보내며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던 중 제 마음이 오빠에게 확 꽂힌 계기가 있었는데요. 국토대장정의 막바지가 가까워오면서 저의 체력이 완전 바닥이 나버린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하늘이 빙글빙글 돌더니 힘들다는 말을 할 겨를도 없이 옆으로 풀썩 쓰러지려고 하던 그 순간 그 오빠가 저를 단숨에 번쩍 안아 올리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말할 기운도 없어서 한동안 그 오빠한테 안겨서 있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너무 미안하면서도 고맙더라고요. 오빠에 대한 저의 마음은 더욱 커졌고 한편으로는 이 오빠도 날 보통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저와 그 오빠는 사랑의 힘으로 무사히 국토대장정을 마쳤고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국토대장정이 끝나서 딱히 다른 사람들 눈치 볼 일도 없고 당연히 사귀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헐,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오빠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빠한테 꾸준히 연락을 보냈는데도 간간히 답장을 해주거나 아주 늦게 확인하고 답장을 안 해버렸어요. 페이스북으로 염탐해봐도 딱히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었지만 정말 자존심 상해서 묻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이 오빠와 아직도 연락을 하며 지낸다는 거예요. 그냥 친한 오빠 동생으로 말이죠. 저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 오빠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던 걸까요? 이 오빠의 행동을 그린라이트로 해석한 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이 남자분 아무리 봐도 특이하신데요. 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진짜 좀 신기한 게 지금 나와 있는 사연들이 다 혼자 이렇게 확 불타올랐다가 혼자 아니라고 정의를 내려버리고 네. 그냥 이제 꺼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많다는 게 좀 저는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접근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먼저 약간 대시를 해서 제가 정의를 내린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죠. 먼저 약간 남자의 행동은 이런 식으로 해석한 뒤에 되게 설레하다가 갑자기 확 꺼졌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 번이라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나 오빠가 뭐 관심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호감이 있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든지 이런 걸 좀 물어봤으면 관계가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친절이면 제 기준에서는 좀 과잉 친절이기는 하거든요. 무릎에 앉혔다는 걸 보고 체구가 작으신가 보다. 무릎에 앉히기 좀 쉽지 않지 않나요? 무릎 얘기는 여기서 안 나왔는데? 아니요. 무릎에 앉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릎으로 시작해서 무릎으로 끝나니까요. 그러니까요. 바닥이 더럽다고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남자들이 무릎을 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무릎과 무릎 사이란 영화가 나왔나요? 이렇게 맨정신에 이 정도의 친절은 정말 과잉 친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니까 되게 공식적으로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 사연 주신 분께 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도 되나요? 네. 해보죠 뭐. 안 받고 막.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그 사이에 스피커폰으로. 남자친구가 생겨서 지금 같이 있는 상황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야심한방 코스모 라디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토대장정 사연 주신 이 모양 맞으시죠? 네, 저 맞아요. 네. 저희가 좀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네. 네, 보시기에 고 오빠는 대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걸까요? 갑자기 연락 끊은 거요? 무릎에 앉혔다가, 예, 연락 갑자기 끊고, 네. 네. 사실 이게, 국토장정이 한 달 정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때 되게 잘해주다가 갑자기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어요. 직접 네네.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네네네. 그런데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고요. 사실 유학 간다고는 안 하고. 사실 저희 나이가 23이고 오빠가 24쯤 됐었으니까 네. 뭐 이제 뭐 취업 준비하고 이해는 하는데 사실 그때 자존심도 좀 상해서 연락을 안 했어요. 네네네네. 근데 또 저도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힘들어서 오빠한테 연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잘 곧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하게 된 건데 네네. 근데 글쎄 오빠가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연락 주고 받으시면 한 번쯤은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때 좀 나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랄지. 왜 이렇게 잘해줘? 여자들한테 질질 흘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사실 흘리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막 이제 오빠한테 그 조금 마음이 생겼던 이유가 정말 그냥 계속 저만 생각해줬거든요. 네네네네. 다른 여자분들은 안 챙기고. 네네. 네, 꼭 제 손만 잡아주고. 네네. 뭐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조장임에도 다른 대원들도 네네. 이제 같은 조 대원들도 충분히 신경을 썼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조에 여자분이 혼자였던 건 아니죠? 네, 여자가 더 많았어요. 저 한 조에 10명, 11명이었는데 그중 네. 남자가 한 2-3명 정도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여자애들 시기도 많이 받긴 했어요. 지금 여기에 픽업 아티스트 나비 작가님이랑 황민영 기자님 나와 계신데 이 이분 사연 주신 분께 혹시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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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오빠의 행동이 좀 궁금하긴 해요. 이제 뭐 남자 입장에서 정말 여동생 같아서 잘해주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은 저 조금이라도 관심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도움만 받고 있어요. 사실 오빠한테 그런 거 있죠. 힘들 때만 연락하는. 네. 그래도 오빠는 끝까지 저한테 뭐 힘든 거 한 번도 보이지 않고 제 고민과 뭐 저의 걱정거리는 항상 도움을 주는 편이에요. 예, 약간 그런 키다리 아저씨 같은 오빠인데. 네, 저희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지금 이 사연을 들을 때는 사실 저는 이 남자분도 약간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전화 연결하면서 들으면서 확신해진 건 이 네. 남자는 사연 보내신 분을 그렇게 자기의 가까운 여자, 그러니까 이성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충분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힘든 모습을 좀 더 이렇게 비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남자들은. 근데 그런 게 없다고 아예 딱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동생 쪽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좋은 오빠 컴플렉스 같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남성분이 조장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때, 뭐, 공부를 해야겠다. 24살부터 뭔가 좀, 약간, 남자적인 기질이 좀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자기 힘든 점들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나 여자들은 잘 안 드러내고 이끌려고 하는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황민영 기자님하고 생각이 똑같은 게 정말 동생같이 생각한 거고 목적을 무사히 마치고 싶었던 임무를 완수하고 싶었던 오빠의 마음이 거의 90% 그리고 그 와중에 여자니까 약간 남녀관계에서 일어나는 살짝의 스킨십이나 긴장을 즐겼던 게 한 10%에서 20% 정도가 있었던 거고 국토대장정을 하는 게 이제 제보자님한테도 힘들었겠지만 남자로서도 힘들어요. 서로 이제 의지하는 그런 관계. 네네. 어떻게 보면 오피스 와이프 같은 개념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남녀관계로 구도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네. 23살 때 얘기면 지금 이제 26세, 그러니까 3년 전, 그러니까 3년 동안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친한 네네. 오빠 동생으로. 네. 근데 그 사이에 한 번도 뭐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게 저는 또 오히려 더 신기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약간 좀 마음 먹은 적은 없으세요? 이렇게 먼저 대시를 해보고 싶다든지. 사실 저는 계속 그냥 그런 친절함을 받기만 한 입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먼저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국토대장정 이후에 딱 연락 끊겼을 때 어떤 기억이 있으니까 또 섣불리 움직이기가 지금의 관계가 또 좋으니까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더 뭐 그 조장 오빠 말고도 혹시 좀 연애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 두 분께?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다거나. 아, 네, 없으시면 그 조장 오빠가 이 방송을 들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조장 오빠분께 한마디 하시죠. 난 뭐 지금 오빠 동생 관계도 좋지만 내가 이제 좀 괜찮은 여자가 됐으니까 또 마음이 있으면 혹시나 뭐 3년 동안 연락하면서 마음 생겼으면 이쯤 그 대시를 해도 될 것 같다는. 네. 현재 진행형의 마음이 있군요. 그러네요. 이 전화를 제가 녹음해서 이렇게 전화를 대신해주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원래 대본에 얼른 조장분 잊으시고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조장분께서 꼭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무튼 그러면 다 잘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전화 통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연들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좀 어떤 조언을 특별히 해주고 싶으시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고민하고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지 말고 그냥 대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대시를 받았을 때 그 대시를 받기 전과 후에 이 여자를 대하는 게 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니까 여자인데 어떻게 먼저 대시를 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너무 소극적인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대시를 했을 때 그 남자의 마음을 어쩌면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처음에 대시를 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계속 상하 관계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왠지 고백을 하면 되게 계속 끌려만 다닐 것 같고. 그렇죠. 저도 와이프가 저한테 먼저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굉장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절대 이렇게 뭐 연애 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제가 부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제가 만나자고 전화하고 네. 제가 불러내고 제가 사귀자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네. 그 사귀고 나서 누가 끌고 다니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 다음 코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혹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하고요. 오늘 아까 이제 읽은 사연 주신 네 분들 중에 한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께 드리는 게 좋을까요? 가장 안타까웠던 사연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 저는 3년 동안 아직까지 진행 중인 좀 전에 네. 통화한 이 모양. 그 썸이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되든 안 되든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고 네네. 그 마음을 담아서 이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네요. 나비 작가님은요? 저도 응원의 의미로 통화하신 분께 역시 사이버 로봇보다는 이렇게 목소리라도 듣는 게. 그러면 네 이제 사랑이 꽃피는 대장정 사연 주신 이모양께 이제 코스모 편집부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사연 소개되신 나머지 세 분께는 중앙북스에서 나온 나비 작가님 책 내가 선택한 남자와 사랑하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3부 코너인데요. 오늘 코스모 라디오는 이 코너를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자들의 속마음도 알아봤고 썸 타던 남자와의 만남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점검해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혹수를 배워봐야겠죠? 3부 코너의 제목은 언니에게 물어봐. 독자들의 질문에 나비 작가님이 조언해 주실 거고요. 황민영 기자님은 옆에서 들으시다가 남자의 입장을 간혹가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3부
웨이브 코너 속의 첫 번째 코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특별한 모임, 파티에서 매력적인 여자로 보일 수 있도록 드레스업 하고 싶나요? 나비 작가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언해드립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헤어. 일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헤어는 사실은 긴 머리를 가진 자가 여자입니다. 특히 파트장 같이 여러 명의 여자들이 경쟁을 해야 될 때에는 얼굴형이나 디테일 같이 뭐 길고 짧은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남자가 멀리서 여자를 구별하는 가장 네. 베스트 파트가 머리 길이이기 때문에 긴 머리가 짧은 머리보다는 일단 확실히 유리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짧은 머리이실 경우에는 최대한 요란하거나 뭐 인위적인 헤어스타일을 피하고 최대한 찰랑거리는 머릿결 자체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헤어는 일단은 긴 머리가 가장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웨이브 정도는 좀. 네. 웨이브도 괜찮습니다. 뭐 생머리나 웨이브가 귀 아랫부분에서 시작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머릿결이 자연스럽게 몸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만든 곡선들이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곡선이기도 하고. 네네. 짜글짜글한 파만 싫어하죠? 예, 대신에 잔머리가 많고 부시시해 보이는 헤어스타일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그런 헤어스타일은 사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트렌디한 것과 머리 스타일은 멀리 떨어뜨려 놓으셔도 사실 좋아요. 제가 20대 때 그 사라 제시카 파커 따라하겠다고 섹스앤더시티에서 진짜 개망했거든요. 저도 나이아가라 해본 경험 있습니다. 정말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놀림거리만 됐어요. 그럼 다음 챕터 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남자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메이크업이 뭐냐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강하게 느껴지는 메이크업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여자들이 배란기에 들어오거나 혹은 성관계 시 오르가즘을 강하게 느끼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때의 특징이 얼굴이 약간 살짝 베이스는 살짝 하얘지고 볼에 홍조가 올라오면서 눈이 깊어지고 눈동자가 커집니다. 그리고 속눈썹이 약간 촉촉한 느낌이 나고 늘어지면서 입술이 약간 빨갛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메이크업의 역사는 남성들이 끌리는 에스트로겐 얼굴 재현의 역사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서클렌즈를 꼈을 때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속눈썹이 길어 보일 때 아름다워 보이는 것, 눈이 동그랄 때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얼굴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네네. 가장 대표적인 얼굴이 사실은 김태희 씨가 가장 에스트로겐 얼굴에 가까운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서울대 학벌과 상관없이 아름다운. 물론 서울대라는 그런 가치는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일수록 그런 가치들이 훨씬 더 빛을 발하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이는 것이고 얼굴 자체도 에스트로겐이 원래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공이 작으면 작을수록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그리고 동공이 크면 클수록 여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동공이 너무 작은 분들은 약간의 렌즈의 힘을 빌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촉촉하고 긴 속눈썹은 에스트로겐의 특징입니다. 속눈썹에 특히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약간 눈이 최대한 동그라 보일수록 이렇게 촥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스모키는 좀 지양하시는. 사실 스모키가 트렌디하긴 한데 스모키를 했을 때 눈이 약간 동그라 보이고 커 보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네네. 눈꼬리를 너무 뺀다든지 하는 건 특별히 남자한테 여성이라는 느낌 주진 않습니다. 매우 강해 보이죠. 사실은 거부감을 줄 수도 있죠. 다가가기가 힘들죠. 그런 여성분들한테는. 그렇죠. 다음 입술. 입술은 사실 남자들 대부분이 립스틱을 바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립스틱 냄새를 또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뭐 립스틱을 바르지 않아도 뭐 립글로즈나 틴트 같은 걸 이용해서 자연스럽고 촉촉하게 마무리하고 조금 더 유혹적으로 보이고 싶으면 다른 컬러들보다 붉은기를 더해주면 됩니다. 틴트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촉촉한 중학생들 화장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피부는 되게 가붓기 화장처럼 하고 입술만 빨갛게 틴트 바르는. 현아 씨 메이크업을 어린 친구들이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많이 따라하죠. 그게 정말 유행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에 가깝지 않나요? 사실 지금 너무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화장하니까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약간 그 느낌에 가깝지 않나. 약간은 비슷한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테크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오버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얼굴이 하얀 거는 보통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자기 색깔에 맞는 피부 톤의 메이크업 제품을 쓰라고 해요, 베이스를. 그렇죠. 근데 사실 네. 그 말이 잘못됐습니다. 네. 밝은 안색이 에스트로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연예인들 중에서 어두운 피부를 가진 여자 연예인이 굉장히 적고 어두운 피부를 가진 여자 연예인은 반드시 몸매가 훌륭합니다. 아, 그렇지 않고서는 몸매가 평범한 어두운 얼굴을 가진 여자 연예인이 남성들의 인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안색을 밝게, 인위적으로 안색을 밝게 하면 저는 이제 제 제자들한테 넥라인까지 메이크업을 시킵니다. 네네. 한 톤으로. 근데 안색을 한 톤에서 두 톤 밝힐 경우에 남자들의 관심도가 올라가요. 재미있죠, 그거는. 반드시 목을 칠해야 한다는 열심히. 그건 뭐 특별한 날에 칠하시면 됩니다. 톤에서 톤 밝히는 걸로. 그러게요. 저는 까맣고 볼륨이 없으면서 인기가 있었던 여자 스타로는 이본 씨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이본 씨도 남성들에게는 뭐 이상형이라던가 그런 어필을 하는 연예인은 아니었고 여자들한테 그쵸. 언니로 인기가 그쵸,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렇다고 이번 씨가 막 되게 막 푸근한 스타일은 또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남자 네. 지금 저는 섹시한 제가, 느낌이 제가 많이 어렸을 때는 나는데.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글래머러스한 섹시함보다 그 당시에는 그쵸, 그쵸, 느낌의 그쵸. 섹시함을 튀는 매력 예. 같은 걸로 섹시한 어필이 쪽으로. 됐었죠. 그렇죠. 예. 신은경 씨 다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그러면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슴. 정말 딜레마죠. 여자들의 뽕을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은. 가슴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남자들한테는 가슴 어지럼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남자들을 약간 숨막히게 하고 혼수 상태에 빠뜨리는 증상이에요. 근데 가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이런 게 있어요. 여자 가슴에 계곡이 살짝 보일 때, 그리고 블라우스 단추가 약간 몇 개 풀려 있거나 가슴 부분에 지퍼가 달려 있는 경우, 그리고 모양을 드러내는 딱 맞는 티셔츠 안으로 드러나는 가슴 굴곡을 근접거리에서 보고 있을 때, 이 여자들이 섹스 어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실제로 여자는 섹스 어필을 자기 스스로 엄청난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남자들이 이런 장면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알게 되면 확실히 게임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클럽에서 모든 사람이 가슴을 노출하고 다닐 때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갑자기 그것이 튀어나왔을 때 네네. 거의 눈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네네. 그리고 아나비세시. 네. 어리면 어릴수록 숨이 턱 막힙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던 일에 손을 놓고 비정상적으로 그쪽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갈증과 약간 비슷한 느낌과 함께 머릿속에서 포르노에서 보던 야한 장면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슴이 크건 작건이 문제가 아니고 가슴의 존재를 일단은 약간은 파티장이라면 조금 더 섹스 어필하고 싶다면 네네.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혹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찾아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봤어요. 그 데이비 피처 영화 보면 그 남편의 불륜 상대 여자가 로빈 시크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가슴 흔들던 여자잖아요. 그걸 몰랐네요. 그 여자분이 지퍼를 내릴 때 정말 가슴이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거든요. 정말 전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젊은 여자에 대한 어떤 경쟁심과 되게 모멸감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가슴, 그 지퍼로 채워져 있던 너무 남자가 원하는 그대로를 갖고 있는 그 젊은 여성이 되게 밉더라고요. 확실히 그 지퍼 얘기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와닿았던 게 제가 어렸을 때 블라인드 폴드라는 영화 포스터에 셔넌 도어티라고 그때 이제 베버리hills 네. 아이들의 브렌다. 기억납니다. 한창 유행했던 그녀가 약간 지퍼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옷을 입고 정말 뭐 노출도 없었어요. 근데 그 포스터가 그 제 또래 남자들한테는 정말 회자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출 없이 가장 아직까지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쇠동만 조심하고 다들 지퍼를 다는 걸로. 단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가슴 되게 힘드네요. 그러면 그런 건 어때요? 왜
아내가 결혼했다 해서 보면 손예진 씨가 거기서 브래지어를 안 하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남자들한테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네. 식의 섹스 어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굉장히 강렬한 섹스 어필이에요. 그렇죠. 정말. 네. 남자라면 아마 약간의 충격과 발견했을 때 네네. 끊임없이 집중되는 관심을 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약간의 두려움, 저 여자는 너무 섹시하지만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국내에서는? 한국 남자들은 예, 아무래도 근데 저는 회사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고 요즘에 이렇게 운동을 동네 약간 워킹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퇴근길에 이제 마주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네네.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근데 그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네네. 그 경험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활발하게 운동하시던가요? 아니 그냥 빠르게 걸으셨나요? 그렇죠. 빠르게 걸었을 뿐인데도 네네네.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띵!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그 충격이 좀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진짜 아까 자세 말씀하셨는데 저도 늘 이렇게 어깨를 구부리고 다녀서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섹시한 여자들은 허리를 딱 고추 세우고 그들만의 좀 자세가 있더라고요. 네. 자세 교정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실제로 자세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목구비가 타고난 미인이 있고 자세 미인이 있는데 그 비율이 거의 사실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비슷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스 수업이나 어떤 모델 수업 같은 것들이 자세 교정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자세를 바로 잡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쇄골에 눈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쇄골로 상대를 바라본다고 생각하게 되면 네. 앉을 때도 죄송합니다. 안 보이시겠죠? 앉을 때도 네. 가슴을 유지한 채로 앉게 되고 일어날 때도 유지한 채로. 그래서 쇄골에 눈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쇄골에 자세가 눈이 좀 달려 훨씬 있다. 아름다워집니다. 좋은 팁이네요. 쇄골에 눈이 달려있다. 네. 좋은 팁 많이 알려주시는데요. 그럼 손톱. 요즘 여성분들 네일 아트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좀 같은 여자가 봐도 저건 좀 과하다 싶은 게 있고 너무 관리를 안 하면 좀 관리 좀 하지 이런 손톱이 있는데 어떤 손톱이 좋을까요? 뭐 길이랄지. 실제로 여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액세서리 그리고 손톱, 가방, 구두 이런 것들은 실제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액세서리를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디자인이나 이런 네네. 쪽을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 그래서 저한테 막 100개의 액세서리가 있는데 남자가 액세서리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가끔 안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한쪽만 머리를 드러내리는데 왼쪽만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오른쪽은 안 보이니까. 네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똑같은 걸 하고 나와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손톱은 기본적으로 네일 아트를 꼭 하실 필요는 없고 청결하게만 유지하면 되고 남자들이 사실 가장 선호하는 손톱은 그 프렌치 네일이라고 해서 가장 내추럴에 가까워 보이는 손톱이에요. 그래서 깔끔해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실제로 이거는 관련해서 칼럼도 많이 썼었는데 네. 확실히 남자들은 그러니까 유색, 빨간색이라든지 검정색 이런 그 네일이 매니큐어가 손톱 전체에 칠해져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누드톤의 컬러를 훨씬 더 좋아하고 심지어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몰라요. 어떤 액세서리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왔는지 뭐 팔찌가 뭐였는지 반지를 어느 손가락에 끼고 있었는지 목걸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액세서리의 역할은 디자인보다는 손가락에 뭔가를 끼고 있거나 귀에서 뭔가 반짝이면 조금 더 여자라는 느낌을 더해줄 뿐이지 뭐 진주를 했는지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아주 패션이나 뷰티 업계 종사하는 남자분들 아니시면 잘 몰라요. 심지어 아내도 모릅니다. 자, 그다음 치마 길이 왜 너무 짧아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너무 길어도 좀 그런 것 같고 스커트 어떤 형태 스커트 어떤 길이가 좋을까요? 치마는 길이보다 라인이 중요해요. 사실 여자들이 그 남자의 눈이 쳐다보는 곳에 점이 찍힌다면 마치 서바이벌 총 쏘는 것처럼 네네네. 여자들의 엉덩이에 얼마나 많은 점이 찍히는지 여자들은 몰라요. 뒤에 눈이 안 달렸기 때문에. 네네. 치마는 힙의 라인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너무 짧은 치마일 경우에는 네. 한국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여자가 이상하게도 자기 여자는 조금 더
자기에게만 네네. 자기가 길들였으면 아니면 자기 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데 너무 야한 옷차림은 쉬운 여자라는 인상을 사실 줍니다. 그러니까 쉬운 여자란 말은 다른 남자들을 많이 만났던 여자일 거야. 그래서 오히려 짧은 치마보다는 엉덩이의 라인이 잘 드러나는 곡선이 잘 드러나는 치마가 훨씬 더 그래서 그 남자들이 보는 그 야동이 그렇게 오피스 걸들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쫙 달라붙고 약간 뒤태가 이렇게. 네, 그래서 미니 스커트보다 오히려 네. 엉덩이의 라인이 쫙 드러나는 치마가 남자한테 더 섹스 어필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요? 이렇게 절개선이, 그러니까 갈라지는 선의 트임이 옆 트임이 더 야한가요? 뒷 트임이 더 야한가요? 앞 트임이 더 야한가요? 일단 트여 있으면 야하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 중국 전통 의상인 치퍼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네. 상상의 여지를 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섹스라는 거는 사실 육체적 행위라기보다 육체적 행위를 연상하는 정신적인 판타지가 강해요. 그래서 좀 수위가 높은 말이긴 하지만 성관계 자체에 남자가 갖고 있는 판타지를 여자가 알고 있다면 남자를 훨씬 더 오랫동안 자기에게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판타지를 약간씩 보여주는 거예요. 상상하게 하는, 상상하게 만드는. 그리고 사실 그 트임 같은 경우는 앞이나 뒤는 올라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옆은 사실 앞이나 뒤보단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트임 부분이. 그래서 더 섹시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어떤 남자들은 진짜 옆 트임이 제일 야한 줄 알았더니 정말 앞 트임 보고 약간 앞질해가지고 어디다가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게 아닐까요? 거의 바지 수준.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이번에 좀 액세서리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가방. 예, 실제로 남자한테 여자 가방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큰 가방과 작은 가방. 네. 혹은 자기가 아는 들어줄 수 있는 가방과 거. 모르는 가방. 예. 그래서 실제로 뭐 가방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사실 가방을 뭐 남자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여자들은 가방을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 만족이나 여자친구들을 위해서 그쵸.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특정 가방을 사는 것보다. 근데 뭐 잇백이라고 해서 뭐 몇 초에 한 번씩 팔린다는 막 네네. 엘사의 백이라든지 네네. 남자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사치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나한테 저런 가방을 나중에 사달라고 하겠지. 예. 그러면 신발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요즘 사실 키를 신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정말 남자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남자들한테 이뻐 보이는 높이랄지 스타일이랄지. 실제로 여자들이 또 구두에 많이 집착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유명한 그 섹스 앤 더 시티 네. 영화에서 슈즈홀릭이신 주인공이 나오죠. 근데 남자들은 실제로 이 여자가 뭐 지미추를 신었는지 마놀로 블란이 신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남자들이 구별하는 거는 높은 신발, 네. 낮은 신발, 혹은 어그부츠를 신었구나. 어그부츠는 좀 싫어합니다. 더 네네. 대체적으로. 근데 구두 높이가 뭐 특별히 구두의 디자인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여자가 남자한테 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반하는 순간에 확률을 높이려면 여자가 약 7.2등신 정도일 때 소위 말하는 남자들이 엘프다.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네. 얼굴이 약간 뭐 이목구비의 디테일을 보기 전에. 그래서 네. 7.2등신의 키를 맞추게 되면 키가 작은 분들은 키리를 신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구두를 화려한 구두를 사실은 신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타킹이나 다리의 색깔과 유사한 구두를 사서 다리가 연장되어 보이는 효과를 신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얼굴부터 등신을 따져봐서 한 6.8등신이나 7.2등신 사이로 왔을 때 여자친구, 그 여자를 봤을 때 남자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팁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제가 경험담으로 중요한 게 제 와이프는 힐을 안 신어요. 거의 스니커즈 아니면 그냥 정말 편한 운동화 정도로 신는데 그게 좋다고 생각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던 게 발을 이제 신발을 벗은 걸 봤는데 발이 너무 예쁜 깨끗하고 거예요. 예쁜. 그러니까 막 굳은 살 하나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힐을 못 신는 분들이라면 그런 걸로 어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깨끗한 발. 네. 뒤꿈치 더러운 거 되게 싫어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병적으로. 자, 아무래도 힐을 또 많이 신으면 네. 발가락 모양이 변형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어필할 때는 또 남자들한테 깨끗한 플러스가 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조언이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외면에 관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3부 코너 속의 두 번째 코너, 어서와 유혹은 처음이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좀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일상생활 중, 정기 모임이나 지인의 파티, 그리고 클럽. 이렇게 세 가지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나비 작가님께, 언니에게 한 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일상생활 중에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을 때의 일인데요. 자, 회사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다른 부서 사람인데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도 괜찮고 해서 연락처를 줬는데 할 얘기가 딱히 없었어요. 카톡창에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쉬세요 이런 고리타분한 대화뿐이고요. 남자랑 카톡할 때 안 끊기고 센스 있게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이 질문을 채택을 한 게 사실 요즘 SNS나 문자상으로만 좀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기 스스로 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이런 온라인 대화에서는 어떻게 끊는 게 좋을지 좀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온라인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사실 주는 겁니다. 남자들이 잘 못 참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문자는 15분 후에 보내세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밀당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밀립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 15분 동안 끊임없이 상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랑이란 땅 따먹기와 같아서 1분밖에 하지 않았던 사랑의 시간이 내 안에서 15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24시간이 되면서 빠져드는 네. 사랑은 사실 호기심이나 기억의 영역과 관계가 커요. 네네. 근데 그렇게 밀당을 함부로 하려는 여자들은 오히려 자기 머릿속에 땅 따먹게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털려요. 네네. 사실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을 땐 답을 바로바로 하면 좋고 하루 종일 카톡을 하는 건 사실 지양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진부하고 일상적인 수준으로 빨리 바뀝니다. 그렇죠.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떨어져 있을 때도 친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번 만남에 약속을 잡기 위해서 두 가지로 충분하고 무의미한 밥 먹었어요 이런 인사를 반복하기보다 일상의 사진들을 가끔씩 찍어서 보내주면 친밀감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저 이거 먹었어요. 이 풍경이 좋으네요. 네네. 이런 곳에 왔어요.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가끔씩 남자에게 궁금함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들을 보내거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린 폰게임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폰게임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럼 점심 맛있게 드세요가 아니라 이거를 보내면서 여기 정말 맛있는 것 같아. 다음에 같이 와서 먹어요. 약간 이런 정도의 제스처가 그 남자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내가 좀 더 공을 들여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정보를 한꺼번에 다 주면 되게 재미없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알 수 있게. 그래서 문자가 왔을 때 저 어디에서 뭘 먹고 누구랑 같이 있는데 일로 오실래요? 라고 하면 남자가 되게 재미를 없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보를 쪼개주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네. 호기심과 사랑은 초반에 굉장히 많이 혼동돼요. 궁금하면 궁금할수록 사랑에 빠졌다고 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이 호기심을 사랑을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데 이제 아까 언급하셨듯이 그 여자의 몸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한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사랑이 그렇게 시작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끊어서 주기보다는 이 학교에서는 완결된 문장을 항상 만들려고 해요. 육하 원칙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실한 학생들은 마치 선생님께 보고하듯이 남자에게도 자기 일상을 자주 네네. 꼬박꼬박 보고를 하는데 유혹자들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진을 아까처럼 보낼 때도 저 지금 반포 한강지구에 둥둥섬에 와가지고 여기 2층의 카페에서 네네. 어떤 장면을 봤어요. 이게 아니고 그냥 사진을 띡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딜 갔지? 이게 뭘까? 이 사진 왜 보냈지? 그 생각을 하는 동안 남자 속에 사랑의 땅 따먹기가 1분이라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너무 예뻐서 보냈어요. 성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궁금한 거를 물어보기 전에 다 얘기하는 건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매일 마주치는 남자가 있어요. 이제는 살짝 눈인사도 할 정도로 서로 의식하는 사이가 됐죠. 사실 저는 그 분이 마음에 드는데 남자는 별다른 액션이 없네요. 뭔가 센스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정식으로 인사를 주고받진 않았지만 서로를 알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다양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지하철도 있고 회사도 있고 뭐 동아리도 있고 학원도 있고 서로 이제 인사는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가장 한마디 팁을 드리자면 도움을 요청하면 호감이 덤으로 옵니다. 남자분에게 사소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뭐가 되어도 좋습니다. 뭐 잠깐 제가 잠깐 팔을 다쳐서 그러는데 이거 잠시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뭐 혹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네네. 일단은 가장 무난하고 서로 거부감도 없고 남자가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에요. 사소한.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움이 되게 밑도 끝도 없어. 그래서 가서 업어주세요. 가서 이제 저 죄송한데 신발끈이 좀 풀려서 좀 이거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면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스가 돼서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뭐 아니면 뭐 카드를 갑자기 만들어야 질문 되는데 100개밖에 안 되는데 주세요 이런 거. 그러면 좀 힘들 것 같고 뭐 하다못해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저한테 뭐 전화 한 통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면 일상 고민을 이렇게 하고 저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지인과 함께하는 모임 자리, 홈파티. 그러니까 어찌됐든 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의 질문들인데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에서 연말 파티를 하는데 어떻게 입고 나가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 호감 가는 사람이 있어서 잘 보이고 싶은데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센스 있게 코디하는 방법 없을까요? 제일 힘든 거죠? 무심한 듯 시크하게 같은. 이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노출은 적으면서 라인이 많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됩니다. 무조건 이제 쉐입이군요. 아까부터 그러니까 엉덩이 라인이랄지. 노출은 왜 적어야 하냐면 일단 동성애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들은 노출을 많이 한 옷을 입고 나면 쟤 오늘 작정했나 봐. 뭐야. 야, 쟤 완전 별로다. 동성애 어마어마한 견제를 받게 됩니다. 네네. 근데 물론 그것들이 남자들한테 가끔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다른 여자들을 의식하는 여자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파티장에서 너무 노출이 강한 옷을 입을 경우에 남자가 얘기했던 그런 이제 나쁜 여자 방어 본능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은 최대한 적은데 3대 뭐 가슴과 허리와 힙 그리고 다리의 라인들이 잘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남자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역시 남자들의 눈은 다르군요. 좀 개인적으로 추구하시는 의상이 있으신가요? 황민 기자님. 추구한다기보다 네. 좀 지금 저 얘기를 듣고 아까 말씀하셨던 치마 길이가 저는 정말 와닿았던 게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래도 무릎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길이에 굉장히 좀 신경을 곤두세웠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라인에 정말 시선이 많이 빼앗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짧은 치마가 아니라 짧은 치마 때 약간 뭐 힙 라인이 안 드러나는 치마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치마보다 조금 더 길어도 정말 그 라인이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에 더 시선을 많이 빼앗겼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모 기상 캐스터는 정말 라인이 예쁜 건데 엉덩이 뽕을 넣었다. 막 이런 식의 오해를 받고 그랬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연말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어쩌다 보니 일행 없이 혼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혼자서도 주눅들지 않고 파티를 잘 즐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뭐 누군가의 파티 초대 받아도 야 갈 거야? 뭐 갈 거야? 뭐 하다 눈치만 보다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가서 좀 뻘쭘해서 그냥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좀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5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절대 불안한 티를 내지 마라. 속으로 엄청나게 불안해도 겉으로 굉장히 뻔뻔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벽에 서서 계속 핸드폰만. 네. 두 번째, 눈에 띄는 소품을 갖고 다녀라. 그리고 세 번째, 옆 사람에게 가볍게 건배 제의를 하라. 그리고 마지막, 오래된 친구처럼 대하라. 누굴 만나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입장할 때 조금 더 주목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라인이 드러날 수 있는 옷을 입으면 좀 더 주목되고 살짝
컬러가 아주 약간 어울리는 컬러가 들어있다면 훨씬 더 주목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혼자 왔다고 뻘쭘하게 들어가시지 말고 그날 하루는 들어가는 순간에만 내가 여배우가 됐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적게 들어갈 때 천천한 걸음, 천천히 자세를 쇄골에 눈이 달렸다고 네네. 생각하고 미소 만개. 예, 그리고 제 책에 보면 교미신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이 자기가 암컷이고 가임기에 들어왔다는 신호를 몸으로 보내는 네네. 거기 중에 퍼레이드라는 걸음걸이가 있는데 천천히 퍼레이드를 하면서 걸어 들어오시면 이성으로부터 굉장한 주목을 받습니다. 저 작가님 처음 뵀을 때 진짜 넓은 카페에 있었는데 딱 들어오신 순간 남자들 시선 쏠리는 게 딱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작가님 들어오시는 걸 보고 있었으니까. 제가 멀리서 움직이는 걸 보면 남자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교미신호가 약간 습관처럼 돼 있어서 네. 그렇게 입장을 하다가 약간 넘어진다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빠당. 될까요? 예, 그게 콰당 넘어지는 것보다 살짝 뭐, 비틀거리거나 하는 것들은 이 아름다운 여자가 약간의 실수를 할 경우에 남자들이 다가갈 수 있는 빈틈을 보기도 하거든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예, 살짝 스타킹이 살짝 나갔다거나, 뭐 아니면 술을 마시다 살짝 흘렸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빈틈을 또 줘요. 전 빈틈이 좀 커가지고. 빈틈이 아니라 구멍처럼 느껴지면 안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올이 나간 게 아니라 정말 스타킹에 구멍이 나갔다거나. 이게 정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뭐 발가락이 찢어졌다던가 이런 거. 팬티 스타킹에 스커트 말아 올라가고 막 이런 거. 네, 뭐. 괜찮아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 좋아하는 남자가 초청을 해서 와인 파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파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뿐더러 와인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몰라 걱정입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가면 좋을지, 그 남자를 만나면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일부러 아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남자가 원하는 건 해본 척, 아는 척, 고급스러운 척이 아니고 사실은 고마워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 파티에 데리고 와줘서 고맙고 즐거웠고 모르는 게 있으면 솔직히 와인 파티에 데려갈 정도면 이미 남자가 와인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요. 남자한테 솔직히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현대에 사는 여자들이라면 최소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구별할 줄도 알고, 뭐 프랑스 와인이나 어떤 뭐 칠레 와인이나 어떤 와인들이 유명하다 정도의 기동량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 정도 선에서 저는 남자분들한테 정말 많이 배워요. 골프 선수를 만나면 골프를 배우고, 뭐 펀드 매니저를 만나면 주식이나 경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 앞에서 굳이 아는 척을 하는 것보다 순수하게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지식에 감탄해주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면 그날은 즐거운 경험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는 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 앞에서 떠드는 거. 여성이 모르는 거를 가르쳐주는 것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유혹하는 기술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저는 배우고 남자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정말 뿌듯하고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의 지식이 늘어나고. 이쪽 여자 기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남자가 잘난 척하는데 그냥 듣고 있어주지 못하고 아닌 것 같은데? 말하면서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더 잘 아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여자분들 중에 차랄지 아니면 음악이랄지 이런 걸 굉장히 좀 잘 아는 해박한 여자들은 처음 만난 남자랑 딱 대화가 딱 꽂히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또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혹자들이 좀 따로 배우는 교양 수업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알면 남자들이 좀 혹한다, 어필할 수 있다, 이런. 뭐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축구 얘기를 했는데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얘기를 했는데 막 선수를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러면 좀 신기해하면서 호감을 갖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상식으로 알 수 없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결혼할 때 손예진 씨가 딱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거를 할 때 남자들이 얘 봐라 약간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 사람이랑 단순히 그냥 같은 주제를 알고 있을 뿐인데 네. 얘랑 나랑 굉장히 잘 통하는구나라고 오해하게끔 만들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특히 괜찮은 남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에 취미를 보면 공통점이 6가지로 나와요. 이 6가지 요소가 첫 번째 스포츠. 뭐 현대 한국 사회에선 축구, 야구, 그리고 좀 이제
연세가 있고 좀 돈이 많은 분들은 골프까지 들어갑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동차.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술에 술. 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맛집을 포함해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맛집은 대부분 안주로 잘 변신하는 네네. 곳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음악.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경제 관련된 내용들. 돈이 돌아간다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이 게임이나 오락과 같이 승부욕을 자극하는 것들. 뭐 갬블, PC, 콘솔 게임, 뭐 오락실 게임 이런 것들. 이 6개의 주제를 대화로 남자와 대화를 시작하는 게 고급 컴포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들을 이 6가지에 대해서 네. 훈련을 좀 많이 시킵니다. 근데 뭐 무슨 뭐 만수르 감독이 그저께 뭐 어디에 나타나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옵사이드가 뭔지 네네. 그리고 뭐 3대 유럽 리그가 뭔지 네네. 축구라는 건 뭔지 야구는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화를 맞장구 칠 수 있어지는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고 팁을 하나 준다면 꼭 여자 잡지만 구독하지 말고 남성들이 보는 잡지도 같이 보세요. 그렇죠. 재밌고 그리고 남자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테크 제품 같은 걸 같이 만지는 것도 좀 생각보다 감각적인 것 같아요. 같이 눌러보고 이게 이렇다더라, 이게 좀 신기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저 지인의 홈파티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사람도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잘 보이고 싶은데 저는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고민이에요. 혹시 은근하게 마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인들 모임에 나타난 뉴페이스한테 자연스럽게 어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3초 이상 아이 컨택을 지속하시면 돼요. 되게 쑥스러운데. 아이 컨택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혹시 아이 컨택을 좀 불편해하세요? 길게? 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오해를 샀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조금 쑥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좀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아이 컨택을 잘하는 눈이 네. 따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혹시 제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 중에 어떤 눈이 큰지 한번 봐보실래요? 네, 오른쪽 눈. 아닌가요?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아이 컨택을 하셨어요. 상대방하고 아이 컨택을 편안하게 하고 싶을 때는 네. 상대방의 눈의 모양을 관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이 컨택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예를 그냥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 네네. 컨택을 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의 눈이 쌍꺼풀이 있나? 뭐 내려갔나? 혹은 왼쪽 눈이 큰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이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꼭 눈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불편한 겁니다. 네네네. 네. 한습 또 배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쳐다보면, 보통 여자분들이 좀 그렇게 반응하시긴 하는데, 왜 그렇게 보세요? 뭐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이렇게 반응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웃으시면 돼요. 미소를 짓고 그리고 네네. 간단히 뭐 이렇게 팔을 살짝 터칭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살며시 미소를 짓는다든지 그리고 그 아이 컨택이 불편하면 잠시 띄었다가 편안하게 놀다가 또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호감이 있으면 그렇게 네. 또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 만약에 공격적으로 누군가 나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빨리 포기하는 게 낫겠죠. 뭘 봐? 뭘 째려봐 뭐 이렇게 나온다면 그분이랑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지 되게 않을까요? 친구한테 속닥속닥 쳐요. 저 이렇게 낯자리 봐라는 거.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원래부터 마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갔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발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는 제가 아닌 제 친구한테 관심을 보입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남자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근데 이거 좀 너무 어려운 기술 아닌가요? 다른 사람한테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 그거를 턴시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심의 갭이 빵과 100이면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한테는 80이고 나한테는 60이에요. 네. 그래서 친구한테 더 친절하고 뭐 음식이라도 하나 더 갖다 주고. 근데 터칭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터칭이라는 기술이 뭐냐면 네. 남자를 자연스럽게 만지는 여자들은 인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를 만지는 기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남성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비틀거리면서 우연히 스치듯 아니면 어깨를 짚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남자의 좀 팔 부위를 이렇게 탁 만졌을 때 1초 이상 남자가 표정이 굳거나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하면 나한테 관심이 사실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싫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면 남자는 팔의 상완근을 비롯해서 어깨 뒷부분과 이 팔 라인에 성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근육 다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팔을 자주 만지게 되면 네. 관심이 올라갑니다. 아. 손끝이라든지 손목, 뭐 팔, 어깨 등이 자주 접촉되면 네네. 약 뭐 60대 80 정도의 관심은 충분히 뒤엎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이렇게 자기 가슴 사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자 팔 끌어안는 그 정도 유혹은 좀 하수죠? 아니요. 오히려 고수들이 아, 그래요?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남자가 팔로 여자의 가슴을 느낄 경우에는 신경이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집중이 돼요. 그리고 관심이 전혀 없었던 상태라도 관심이 약간 가게 됩니다. 근데 뭐 물론 어텐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거나 하면은 뭐 아니겠지만 웬만할 경우에는 신경이 좀 쓰입니다. 한번 스킨십을 했었던 여자들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흘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왜 이래? 아, 그렇군요. 이제 진짜 대망의 정말 화려한 정말 12월에 정말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클럽 술집에서 처음 본 남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술자리에서 합석을 했는데 마음에 든 남자가 있었어요. 그에게 잘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함께한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딱히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술자리에서 남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나요? 예뻐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나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너무 마지막 멘트가 가슴을 좀 후벼 파는 게 누가 봐도 절대적인 미인이 아니었을 때 약간 좀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거든요, 분명. 네. 좀 외모를 커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분위기. 왜 남자들은 좀 잘생김을 연기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예쁨을 연기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극단적으로 아름다운 친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넘을 수 있는 갭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 번째 인기녀도 인기녀입니다.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이 컨택, 그리고 터칭, 그리고 쇄골에 눈이 달렸다는 자세, 세 가지를 일단 유지하면 최소한 비호감의 영역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텐션 모델들을 좀 지켜주시고, 네네. 그리고 술자리에서 호감을 받는 여성적인 면을 어필하려면 네. 1초 느리게 행동해 보는 게 중요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1초만 느리게 행동하면 굉장히 여성스럽고 굉장히 우아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고개를 돌릴 때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네. 1초 느리게. 그리고 컵을 집을 때도 이렇게 집는 것이 아니고 약간 1초 느리게. 네네. 그리고 뭐 이런 뚜껑을 닫을 때도 닫는 게 아니고 1초 약간 느리게. 이런 행동들이 여성스러운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도움을 요청하는 거. 나 화장실 가기 무서워서 그러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뭐 편의점에 잠깐 뭐 사러 가는데 같이 갈래요? 이런 식으로 주변 남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짧은 시간들,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거. 그런 것들이 그 술자리 모임에서 인기를 많이 높여줍니다. 다 제가 못하는 것들이네요. 못한다기보다 안 어울리는 것들이죠. 아니, 하시면 도움 요청하는 거 특히 저 제 화장실 가기 약간 좀 무서운데요.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네. 이렇게 웃는 타이밍 놓쳐가지고 1초 늦게 웃기. 그거 깜짝 말. 되게 친밀감이 느껴지네요. 홍민희 기자님 오늘. 자,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한동안 서로를 계속 응시했지만 서로 간만 보다가 각자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났을 때 눈 마주치는 거 말고도 상대방의 호감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가 내게로 다가오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 책 제목이 내가 선택한 남자와 사랑하라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남자에게 다가가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대방과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오픈이라고 해요. 재밌죠? 그 마치 네네. 맥주병을 따듯이 오프너로. 그래서 그 맥주병을 따는 오프너가 있는 것처럼 오프너라는 게 있어요. 무였던 관계를 접점을 만들어내는. 네네. 근데 클럽이라는 곳은 언어적인 뭔가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언어적인 거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데 제스처 오프너라는 게 있습니다. 제스처 오프너는 마음에 드는 이성의
가시거리 안에 들어가서 아이 컨택을 시도하고 상대방에게 손을 흔들면서 아는 사람인 것 같이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는 사람인가? 이런 주의를 끌고 그 다음에 클럽에서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벗어나기입니다. 벗어나기라는 거는 뭐냐면 뭐 짧은 인사, 아이 컨택, 뭐 짧은 스몰 토크 같이 약간 아주 작은 컴포트를 만든 다음에 사라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서 처음에 다가온 이성은 무의식적으로 약간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한 번이라도 짧게 인사했거나 눈이 마주쳤거나 이야기했던 이성이 처음 본 사람이라도 잠시 뒤에 다시 만나면 다른 사람보다 반갑고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기를 한번 사용한 후에 조금 눈인사도 하고 손인사도 할 때쯤에 손짓으로 남자를 부른다면 거의 네.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저 너무 웃기고 싶은 다음에 손짓으로 인사를 했는데 실제로 아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와서 봤더니 너? 이 사연을 주신 분이 다음에 클럽을 갔는데 이분을 또 만나면 되겠네요. 그럼 친밀감 때문에 좀 더 쉽게 아. 가까워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 알아보고 막 또 왔냐고. 너 올 때마다 온다고. 그러면 이분은 약간 처음에 좀 자랑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클럽이나 스윗집에 가면 남자들이 전화번호를 많이 물어봅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원나이트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괜찮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좀 비슷한 질문들이 많은 게 뭐 클럽에서 어떤 남자 잘 돼가고 있는데 처음 만난 장소가 이제 클럽이다 보니까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아니, 클럽에서 처음 봤을 때나 애프터 자리에서 봤을 때 이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 물어보시는 분들 좀 많았거든요. 사실 유혹에 대한 기술이 좀 훌륭하고 많이 갖고 있다면 어디에서 남자를 만났던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기준에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 클럽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모래시계, 타임아웃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생각,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SNS,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부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동안 약간 다른 목적을 가지거나 아니면 저 여자라는 뭔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 여자는 거기서 만났지만 그런 애는 아닌 것 같아. 생각이 바뀌는 게 필요하고 또 정말 몸만 원하는 남자는 그동안 100% 떨어져 나갑니다. 네, 청취자분들 이 부분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기자님도 할 얘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요? 왜요? 왜죠? 그 사랑이 클럽에서 시작된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시댁에서 이거 들을 일은 없겠죠? 근데 제가 뭐 경험상으로 좀 조언을 하자면 저도 처음 만났을 때 클럽에서 만났을 때 정말 맥주 한 잔을 하고 헤어졌고 그 말씀하신 그 타임 오프 시간을 지나가서 다시 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되게 쉽게 이 여자와는 뭐 유희를 즐기고 그냥 지나간 여자 이런 게 아니라 리뉴얼 됐군요. 예,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그냥 생각보다 쉬운 여자가 아니라는 인상을 계속해서 심어주며 저 그런 여자 아니라는 거 생긴 거와 달리 그렇게 하면서 좀 서로한테 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황민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언니한테 한 수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동시에 남자들의 마음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분 오늘 코스모 라디오 즐거우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진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집에서도 제가 좀 끌려다니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와이프가 이거를 듣지 않는다면 네. 끌고 갈 수 있는 관계로 나 배웠다고. 네, 드디어 이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가져보고요. 네. 남희 작가님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나요? 예, 뭐 여자들이 제 주변에 워낙 오랫동안 이런 뭐 연애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주변 여자들의 많은 사례도 보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는데 질문들이 여자분들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많이 뽑아온 것 같아서 오늘 저도 오랫동안 얘기하긴 했지만 좀 덜 지치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만 두 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일본의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기타노 다케시는 연애, 결혼, 섹스에 관한 독설과 유머의 촌철살인을 모은 책 모두들 하고 있습니까에서 섹시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섹시하다는 건 과연 뭘까? 결국은 태도다. 자신이 하는 일에 완벽히 몰입하고 에너지가 있는 상태. 예전에는 요염하다는 말 속에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섹시라는 영어 표현을 다들 쓰니까 육체적인 면만 부각되는 것 같다. 사실 섹시함은 인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한 요소와도 같다. 즉 인간성 안에는 섹시함이 포함된다는 말이다. 지금 당신은 섹시한 사람인가요? 섹시한 사람이 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에너지가 넘친다면 섹시한 사람인 거죠.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섹시해지길, 그리고 또한 섹시한 남자와 사랑하길 바라며 야심한 밤 코스모 라디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피처 에디터 김가혜, 진행 보조의 어시스턴트 박지영 구사민이었고요. 2부 코너 각색은 방송작가 조규민, 녹음과 편집은 팟빵 스튜디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